처음엔 그저 단순한 취재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중국에서 겪은 일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중국을 취재하러 간 독일 기자가 중국에서 소리치는데요. 도대체 무슨 사건이 벌어진 것일까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해외 사건 사고를 주로 다루는 기자 엘리사입니다. 저는 전 세계를 돌며 그 나라의 사회적, 정치적 이슈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요. 최근에는 중국에서 외국인에 대한 배척 행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게 되었어요. 수많은 외국인들이 현지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심지어 폭행 사건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특히 몇 달 전 네덜란드 기자들이 시위 현장을 취재하다 폭행당한 사건, 그리고 미국인 교사들이 길에서 흉기 공격을 받았던 사건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살펴보았지만 그들은 이러한 사건을 우발적 사건으로 치부하며 외국인 배척 문제가 체계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었죠. 저는 특히 일본인을 향한 혐오와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는 제보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일본인 관광객들이 차별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 실체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시절부터 친한 일본인 친구 아키라에게 연락을 취하고 현재 중국의 상황을 보도하는 내용으로 취재를 하러 가기로 했는데 일본인에 대한 차별이 심해서 이를 확인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아키라는 자국민들이 중국에서 차별을 당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알려야겠다고 생각들었고 저의 요청에 응해주었어요. 저는 그래서 아키라와 함께 중국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에서 역사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장소들을 돌아다니며 일본인 관광객으로서 현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일본 특유의 옷차림을 준비하고 취재할 3곳을 신중하게 선정했습니다. 저희는 만리장성, 천안문 광장, 그리고 원명원, 이 3곳을 선정하였어요. 각 장소를 선택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먼저 만리장성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매일 이곳을 방문합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만큼 아키라가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만리장성은 중국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유적지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들끓는 곳에서 중국인들의 미묘한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로는 천안문 광장을 선택한 이유는 천안문이 중국의 현대사의 중심이자 특히 1989년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장소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정치적 의미가 강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아키라가 일본인으로서 어떤 대우를 받을지 관찰하고 싶었습니다. 정치적인 의미가 강한 장소에 방문한 외국인, 특히 일본인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했죠. 마지막으로 선택한 장소는 원명원이었습니다. 원명원은 청나라 황실의 정원으로 1860년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에 의해 파괴된 후 그 잔해가 남아있는 유적지예요. 일본군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 큰 상처를 입은 장소이고 중국으로서는 감추고 싶은 역사적 장소이기 때문에 아키라가 일본인으로서 방문했을 때 민감한 반응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출발 전날 아키라는 약간의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엘리사, 정말 괜찮을까? 일본인을 차별하는 것에 대한 실상을 내가 실험 대상이 돼서 세계에 알리는 것은 좋은데 막상 중국으로 가려니 걱정돼. 저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신중하게 행동하면 괜찮을 거야. 만약 문제가 생기면 바로 자리를 떠나거나 신고를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 나 주짓수도 배웠어. 널 지켜줄게. 아키라는 웃으며 알겠다고 하였고 이렇게 우리는 계획을 확정짓고 중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하고 취재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첫날, 우리는 가장 먼저 만리장성으로 향했습니다. 만리장성은 말 그대로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아키라는 그 속에 자연스럽게 섞여 다니며 사진을 찍었고 저는 그녀의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유카타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의상을 입고 아키라는 두려움이 조금 있었는지 눈치를 보며 만리장성을 구경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평화로운 관광이 이어졌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키라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중국인들도 그저 자신들의 여행을 즐기고 있었고 아키라가 일본인임을 알아채더라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사, 여기선 사람들이 내가 일본인이라는 걸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외국인이 많아서 그런지 조금 안심이 돼. 그냥 하나의 관광객으로 보는 것 같아. 아키라가 안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동의하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만리장성은 워낙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 온전히 즐기자. 여행객이야. 우리는 그렇게 만리장성을 구경한 후 우리는 천안문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정치적 의미가 강한 이곳에서도 일본인인 아키라에게 중국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천안문 광장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고 대부분이 광장의 규모와 장엄함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아키라 역시 천안문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관광객들 속에 섞였죠. 수많은 관광객에 섞여버린 아키라에게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키가 작아서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아 아키라를 관광객에 섞이지 않게 움직이게 하며 촬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아키라가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중국인들의 차별이 없는 것 같아. 여기도 별일 없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아키라가 말했습니다. 저는 우스갯소리로 그녀에게 대답했습니다. 아키라, 내가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못 보나 봐. 조금 한적한 곳으로 옮기자. 일본 전통 의상을 입은 내가 보이지 않잖아. 아키라는 제게 달려와 저를 마구 때렸어요.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너무 귀여웠고 우리는 정말 재미있게 천안문 광장을 즐기며 촬영을 마무리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원명원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외국군에 의해 파괴된 역사를 간직한 장소로 중국인들에게는 외세의 침략이라는 뼈아픈 상처를 남긴 곳이었죠. 평소보다 한적한 원명원에서는 관광을 즐기기 편했고 아키라가 돋보였습니다. 하지만 아키라와 저는 이전의 장소들에서 특별히 차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을 놓고 있었죠. 아키라는 원명원을 신나게 뛰어다니며 저를 향해 포즈를 취하였고 저는 그녀의 행복한 모습을 담기 위해 사진을 찍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중국인 남성이 우리 쪽으로 다가오더니 카메라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는 잠시 우리를 노려보더니 다시 돌아와 아키라를 향해 물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아키라는 당황하였고 저는 이상함을 직감하고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관광 중이에요. 친구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중국인은 이해를 못한다는 표정을 지었고 저는 바디랭귀지를 쓰며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는 갑자기 아키라를 향해 다짜고짜 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알아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키라가 당황하며 제게 말했습니다. 나보고 일본인인지 묻는데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키라는 잠시 말을 잃었고 저도 이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점점 더 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어눌한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인이 여기서 사진을 찍는다고요? 여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요? 저는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냐는 제스처를 취하였고 아키라는 중국인에게 안 되냐는 식으로 물었어요. 우리의 말을 이해 못하는 것인지 중국인의 중국말로 점점 격앙된 큰 소리를 치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모든 상황이 혼란스러웠고 이해를 하지 못해서 더 당황했어요. 저는 휴대폰의 번역기를 통해 이야기를 시도하려고 했고 주변의 사람들은 중국인 남성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하며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쏘아붙였고 몇몇 사람들은 우리를 노려보며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아키라는 제게 말했습니다. 일본인이 여기서 사진을 찍을 자격이 되냐고 말하는 것 같아. 단어가 조금씩 들리긴 하는데 이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어. 그 순간 한 사람이 큰 소리로 무어라 외치기 시작했고 뒤이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따라 외쳤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번역기를 돌리며 소통을 하려고 했고 번역기에선 나가, 꺼져, 사라져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분위기가 급격히 험악해지기 시작하던 그때 저희에게 가장 먼저 소리를 쳤던 중국인 남성이 갑자기 자신의 가방에서 가위를 꺼내들고 우리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번역기는 계속 번역을 음성으로 들려주었습니다. 당장 촬영 멈춰. 내 카메라를 부숴버릴 거야. 가위를 든 남성이 우리 쪽으로 다가오자 저는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음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었고 우리는 도망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 순간 주변에 있던 다른 중국인들도 일제히 저희를 둘러싸며 저희에게 외치기 시작했죠. 카메라 끄세요. 촬영 중단이라는 번역기의 음성이 계속 저희들의 귀를 괴롭혔고 중국인들의 함성도 저희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가위를 든 남성은 그들을 향해 중국어로 소리쳤습니다. 번역기는 일본인이라는 단어를 보여주었고 이것이 일본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통이 안 되니 저는 답답해서 아키라에게 물었어요. 무슨 말 하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어. 우리를 위협하는 이유가 뭐야? 아키라는 몇몇 단어를 알아들었는지 긴장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그가 우리를 일본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 같아.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윽고 주변에 중국인 중 영어가 가능한 사람이 있었는지 저희를 향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꺼지라고. 여기는 외국인이 있으면 안 되는 곳이야. 그의 목소리 톤만으로도 적대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와 아키라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왜 꺼지라고 하는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큰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었죠. 가위를 든 남성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몰려든 사람들 모두가 우리를 향해 적대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었고 계속해서 중국어로 무언가를 외치는 말이 꺼지라는 말이었고 저는 그들의 표정과 몸짓을 보며 우리에게 분명한 피해를 입히겠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고 우리를 몰아내려는 듯한 몸짓과 말투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 미안하다고 계속 말하며 그들을 빠져나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군중이 몰려드는 바람에 빠져나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죠. 그 순간 멀리서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고 관리자로 보이는 사람이 우리를 향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키라의 팔을 붙잡고 따라와 라고 외치며 그녀를 잡아당겼습니다. 관리자의 호루라기 소리에 느슨해진 빈 공간을 뚫고 저희를 막으려는 몇몇의 중국인을 제압하며 아키라를 잡아당겼고 아키라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저를 따라 서둘러 중국인 남성들의 무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들에게서 벗어나자마자 우리는 원명원의 출구 쪽으로 열심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군중 중 일부는 우리를 쫓아오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곧 그들도 뒤로 물러나는 듯했습니다. 가위를 든 남성 역시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무어라 소리쳤고 우리에게 직접적인 추격은 하지 않았습니다. 숨이 가빠지도록 뛰고 나서야 우리는 안전하게 원명원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입구에 있던 사람들은 의아하게 저희들을 쳐다보았고 저희는 그들의 눈도 피해 원명원에서 멀리 떨어지기 위해 또 뛰었습니다. 조금 더 외곽 쪽으로 나와서 주변이 한산하다는 것을 직감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잠시 멈춰서 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아키라를 바라봤습니다. 아키라의 얼굴엔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헉헉거리며 주저앉아 숨을 고르며 울고 있었어요. 저는 아키라에게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아키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숨을 고르다가 한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괜찮다고 말했어요. 저는 이전에 갔던 장소들에서 큰 문제가 없어 단순한 취재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려했던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약간의 걱정은 하고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충격으로 다가왔죠. 하지만 저보다 더 마음고생을 한 아키라에게 미안하면서도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며 물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한 걸까? 무슨 말을 했길래 이렇게 흥분한 거지? 아키라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우리가 일본인이라는 걸 알아채고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았어. 근데 가위를 든 남자가 일본인들은 이런 곳에 올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일본인인 걸 알려주니까 그때부터 상황이 더 심각해진 것 같아. 저는 아키라의 말을 들으면서도 그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순히 사진을 찍고 있었을 뿐인데 그렇게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다니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냥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왜지? 일본이 중국에 뭔가 해를 가한 것도 아닌 장소잖아. 제보가 사실인 걸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응, 맞아. 그들은 우리를 몰아내고 싶어 했어. 특히 내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이 큰 문제였던 거지. 아키라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 남자가 가위를 꺼낼 때 진짜 무서웠어. 저도 아키라의 두려움에 공감했습니다. 가위를 든 남성의 위협은 단순한 말싸움이나 갈등이 아니었고 그 순간에는 진짜 물리적인 위험이 닥쳐올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 누구도 우리를 도우려 하지 않았어. 제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그 남자의 말을 동조하면서 우리한테 더 나가라고 했어. 아키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처음엔 그냥 구경하는 줄 알았는데 그 남자가 나서면서 점점 군중들이 우리를 적대시하는 쪽으로 바뀌었어. 우리는 그 사건을 되돌아보며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아키라는 여전히 충격을 받은 듯했지만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어요. 여기서 이렇게까지 적대적인 반응을 받을 줄은 정말 몰랐어. 만리장성이나 천안문에서는 별다른 일 없었는데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러게 만리장성에서는 그냥 관광객으로만 보였는데 원명원은 그들과 뭔가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킨 것 같아. 아마 이곳이 외국인에 대해 훨씬 민감한 장소였던 것 같아. 그들의 역사와 관련된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는 곳이니까 아키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원명원이 단순히 관광지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곳은 역사적 상처를 간직한 장소였고 외국인에 대한 반감이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곳이었죠. 하지만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같은 유럽국인 독일에서 온 저에게 피해를 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일본인에 대한 감정이 대체 어떻기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건지에 대해선 아직까지도 궁금한 부분이었죠. 어쨌든 무사히 빠져나와서 다행이야. 제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렀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아키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더 오래 있었다면 정말 위험할 뻔했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취재를 이어갈 수 있을까?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중국에서 외국인, 특히 일본인에 대한 감정이 얼마나 민감한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 기사화를 한다면 수많은 결과값이 나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죠. 우리는 더 큰 위험을 무릅쓰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이제 충분히 알았어. 여기서 더 머무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원명원에서의 사건 이후 숙소로 돌아온 저희는 긴장이 풀리며 원명원에서의 경험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지만 더 이상 중국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 나누고 추가적인 취재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고생한 아키라를 위해 물어봤어요. 아키라, 다음에 우리 취재가 아닌 여행을 하러 가자. 내가 모든 비용을 낼게. 특별히 가보고 싶은 곳 있어? 아키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을 다시 가보고 싶어. 저는 깜짝 놀라며 의아했습니다. 한국?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많은데 일본인을 탐탁치 않아 하지 않을까? 한국과 일본의 오랜 역사적 갈등은 잘 알려져 있었기에 저는 아키라가 한국에서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경험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아키라는 고개를 저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예전에 한국에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놀라웠어. 일본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나한테 정말 친절했어. 내가 일본인이라는 걸 알고 일본어로 인사까지 해주던 걸. 저는 그 이야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일본어로 인사해 주었다고? 아키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응. 곤니찌와라고 일본어로 인사하면서 아주 친절하게 대해줬어. 음식점에서도 일본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메뉴를 받아주고 사람들이 내가 일본인이라는 걸 전혀 문제 삼지 않았어. 한국인들이 관광객을 정말 소중하게 대하는 것 같더라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한국인들이
일본인 관광객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다시금 생각했습니다. 역사적 갈등이 있다고 해도 관광객에게 그렇게 친절할 수 있다는 게 놀랍네. 아키라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그래서 이번엔 역사적으로 민감한 장소들도 가보고 싶어. 이번 취재처럼 한국인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몹쓸 짓을 한 것을 기념한 장소들에서도 한국인들의 친절이 어떨지 궁금해. 저는 그녀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좋아. 그럼 우리 한국에서 그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자. 역사적인 갈등이 담긴 장소들을 직접 방문하면서 한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해보자. 우리는 한국에서 방문할 장소들을 함께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남산에 위치한 일제강점기 역사관에서 한국인들이 일제강점기 시절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일제강점기에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일본에 의해 감금되고 고문당했던 장소를 탐방하며 한국인들의 큰 상처를 직접 보고 느껴보기로 했어요. 서대문 형무소, 여기서는 진짜 그들이 일본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아키라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래, 역사적 아픔을 직접 경험한 장소이니까 아무래도 민감한 장소일 거야.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현재 일본인들을 대하고 있는지도 꼭 확인해보고 싶어. 제가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국에서의 취재 장소를 결정했고 짐을 챙겨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번엔 과연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기대와 걱정을 안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우리는 첫 번째 취재 장소로 서울 남산의 일제강점기 역사관을 선택했습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인들이 겪었던 고통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된 전시관으로 일본의 침략에 대한 역사적 기록들이 자세하게 보존된 곳이었습니다. 역사관 입구에서부터 한국인 안내 직원들은 아키라에게 밝은 미소를 지으며 반겼습니다. 아키라는 약간 긴장된 표정으로 일본어로 간단히 인사했지만 직원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친절하게 한국어와 영어로 안내를 이어갔습니다. 아키라는 잠시 놀란 듯이 저를 바라봤고 저는 그에게 괜찮아, 신경 쓰지 말고 관람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역사관을 돌아다니며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이 한국에 남긴 고통스러운 흔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시된 내용은 매우 충격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관의 직원들은 아키라를 일본인으로서 차별하거나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관람을 마친 후 아키라는 긴장된 표정을 풀더니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민감한 곳이라서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볼 줄 알았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네. 오히려 친절해서 너무 놀랐어. 저도 그 말에 동의하며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에 대해 민감한 상황 속에서도 관광객에게 친절을 베푸는 한국인들을 보고 놀라웠습니다. 이번에는 일본과의 역사적 상처를 상징하는 장소들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목적지는 서대문 형무소였습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이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을 감금하고 고문한 장소로 한국인들에게는 큰 아픔을 간직한 장소였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도착하자 분위기는 매우 무거웠습니다. 전시된 사진들과 자료들은 일본이 한국에서 저지른 만행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키라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독립운동가들이 감금된 방을 돌아보고 그들이 고문당했던 도구들과 기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아키라는 그 역사적 사실들을 마주하면서 깊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이어서 독립운동가들이 고문당한 방, 그들이 남긴 글, 당시의 참혹한 상황들이 그대로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아키라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전시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고문 도구를 설명하는 자료 앞에 서 있던 아키라는 마침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이런 장소를 직접 마주하니 일본이 한국에서 저지른 일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실감할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키라는 일본에서 역사 교육을 받았지만 왜곡된 역사 교육의 무서움을 직접적인 현장을 방문하면서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역사는 우리가 꼭 기억하고 반성해야 해. 일본에서 배운 것만으론 이런 감정이 들지 않았는데 실제로 이곳에 와서 보니 훨씬 더 무겁게 다가오는 것 같아.
아키라는 깊이 생각에 잠긴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아키라를 다독이며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그걸 깨닫고 있다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이런 역사를 기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일본인들을 적대하지 않는다는 걸 이번 취재에서 알게 됐잖아. 아키라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한국 사람들의 성숙함에 감사하게 느껴져. 나도 앞으로 일본인으로서 더 많은 반성을 해야 할 것 같아. 저도 그의 말에 동의하며 답했습니다. 맞아. 한국 사람들에게 이곳은 단순한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여전히 가슴 속에 남아있는 깊은 상처야. 아키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받은 따뜻한 환영은 한국 사람들이 과거를 기억하면서도 현재의 일본인에게 적대감을 표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 그 밖에도 우린 한국의 여러 관광지들을 돌아다니고 음식점이나 카페, 숙소에 방문했을 때도 한국인이 일본인에 대한 친절을 느낄 수 있었고 한국인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영어와 일본어를 구사하는 모습에 놀라며 중국과는 전혀 다른 따뜻한 취재가 아닌 여행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취재를 마친 후 독일로 돌아온 저는 두 나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도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한국, 두 나라에서의 완전히 다른 반응은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일본인에 대한 적대감이 매우 격렬하게 드러났습니다. 원명원에서의 사건은 단순한 우발적 충돌이 아니었고 일본과 관련된 원인 모를 배척이 여전히 깊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일본과의 역사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아키라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저는 아키라가 서대문 형무소에서의 경험을 통해 일본이 한국에서 저지른 만행을 직접 마주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과 일본인으로서의 책임을 더 크게 느끼게 되었던 모습도 보도자료에 추가했습니다. 중국에서 중국인들의 비인간적 행위와 한국인들의 친절이 대비되며 관광을 온 관광객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을 지필하였습니다. 한국인들이 과거의 상처를 안고 있지만 현재 일본인들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성숙함이 놀라웠기 때문이죠. 최종 마무리는 역사적 갈등 속에서도 평화와 화해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메시지라는 대주제로 마무리하며 보도자료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짧은 취재 속에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준 한국에게 감사함을 느끼며 곧 여러분께 더 깊이 있는 보도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중국인들의 사상교육의 폐해가 외국인 차별과 배척을 유발하는 결정적인 계기라는 내용을 뉴스로 접했던 저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를 돌며 위험을 무릅쓰고 팩트를 전달하려는 기자들 모두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힘을 내겠습니다. 제가 더 힘내길 바라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